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새벽 3시 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생긴 습관이죠.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이젠 익숙합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손은 제 길을 찾아갑니다. 찬장 손잡이, 찻잔, 주전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제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남편 생각을 하고 아들 도윤이를 생각하고 며느리 은정이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도윤이는 최근 들어 많이 야위었습니다. 한 달 전 집에 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물어봤지만 그저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은정이도 말이 없었어요. 뭔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찻잔에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3시 40분. 이 시간에 전화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전화일 리 없죠. 화면을 보니 도윤이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도윤아?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가쁜 숨소리, 떨리는 음성. 뭔가 잘못됐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내 서랍 속 봉투. 뭐? 무슨 소리야? 절대 아무에게도 주지 마세요. 도윤아,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 도윤아. 통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차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발등을 적셨지만 아프지 않았죠. 아니,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아들의 목소리, 그 절박함. 봉투? 서랍?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저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끼우기도 힘들었어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윤 씨의 보호자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지만 무게감 있는 음성. 네, 저는 어머니입니다만. 경찰입니다. 최도윤 씨가 오전 3시 28분경 강남대로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삼성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신발장에 기댔어요. 의식은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죠.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옷을 뚫고 스며들었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도윤이가, 제 아들이 5분 전 전화통화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봉투, 서랍,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는 말. 그리고 끊긴 통화. 설마 그때 이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버린 듯 했죠. 일어나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쥐었어요.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더군요. 제발.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목소리였어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 은정아, 도윤이가 사고가 났어. 지금 삼성병원이야. 네, 무슨, 빨리 와.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봉투, 서랍, 그게 뭘까요? 왜 그렇게 급박하게 말했을까? 그리고 사고, 그 직후에 일어난 사고, 우연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손을 들었지만 택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번째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뒷자리에 올라탔어요. 삼성병원 응급실이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모습, 대학생 때 모습, 결혼식 때 모습, 그리고 한 달 전 야윈 얼굴. 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도윤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어요. 봉투, 그게 뭘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이 편찮으세요? 네. 아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 의술이 좋잖아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경찰이 그렇게 말했죠.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응급실 입구에 앰뷸런스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최도윤 환자 어디 있나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어머니입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3번 응급처치실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뛰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3번 처치실을 찾았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활력 징후 확인. 혈압 90에 60. CT 준비.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도윤이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여러 줄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다가가려는데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시죠?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지금 검사 준비 중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발. 곧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겁니다. 일단 밖에서. 떠밀리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봉투, 절대 아무에게도 주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지났을지도 모르죠.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처치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 뿐이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가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요? 도윤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검사 중이야. 은정이가 처치실 쪽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물론 걱정스러운 얼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충격받은 모습은 아니었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은정아. 네. 도윤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이상하더라고. 은정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었나 봐요. 회사 일? 네.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말끝을 흐렸어요. 시선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더 물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어머니입니다. 저는 아내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뇌출혈이 있어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식은요? 혼수 상태입니다. 수술 후에 봐야 알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정이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수술? 언제 하나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1시간 후면 시작할 겁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셔야 해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겨우 사인을 했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어요. 저와 은정이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정이가 옆에 앉았어요. 경찰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었대? 은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사고가 났다고만. 어디서 사고가 났대? 강남대로 쪽이라고. 강남대로. 도윤이가 다니는 회사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집은 송파구고요. 강남대로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그 시간에 거기는 왜 간 거야? 은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회사 일로 새벽 3시에 야근을 하고 있었나 봐요. 말이 안 됩니다. 야근을 했다면 여의도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어야 해요. 강남대로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은정아,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니에요. 도윤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 은정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아니, 짜증이라기보다는 불안함이었어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확실했어요. 그때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최도윤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급브레이크 흔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보통 교통사고는 피하려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경우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졸음운전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CCTV를 보면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최도윤 씨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든 일이 있었나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경찰관이 은정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가능성 중 하나로 고의적인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가 일부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말도 안 돼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제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로. 진정하세요, 어머니. 저희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도윤이는 은정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넸어요. 추가로 조사할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쾌차를 빕니다. 경찰관들이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고의적인 사고? 도윤이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도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어머니, 앉으세요. 은정이가 저를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앉았지만 머리가 복잡했어요. 은정아, 도윤이, 요즘 우울해 보이진 않았어? 아니요. 그냥 피곤해 보였을 뿐이에요. 정말? 네.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튀어나온 대답. 은정이도 뭔가 알고 있었어요. 확실했습니다. 은정아. 네. 도윤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지? 은정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육감이야. 뭔가 있어. 없어요. 은정아, 나한테 숨기지 마.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은정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금방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너무 놀라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어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도윤이가 들어간 거죠. 저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 은정이가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은정이 핸드폰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이름은 못 봤지만 메시지 내용이 살짝 보였어요. 사고 났어요. 병원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회사 사람? 친구? 아니면 은정이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럼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은정이가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은정이가 두고 간 가방을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아니, 그럴 순 없어요. 며느리 가방을 몰래 보다니. 하지만 도윤이가 위험합니다. 뭔가 알아야 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화장품,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남편 필체, 1979년 3월 15일, 삼거리 공사장.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공사일지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그 수첩. 왜 이게 은정이 가방에 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은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는 뭔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일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도윤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사고와도 관계가 있을까요? 수술실 불은 여전히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최소 48시간은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은요? 당분간 혼수 상태가 지속될 겁니다. 회복 여부는 지켜봐야 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가 보였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도윤이, 괜찮아질 거죠?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은정아, 너 집에 가서 좀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가서 씻고 옷도 갈아입어. 그리고 도윤이 옷이랑 필요한 것들 좀 챙겨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은정이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은정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 남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를 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락날락했어요. 기계에서 삐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가 생각났어요. 내 서랍 속 봉투. 절대 아무에게도 주지 마세요. 서랍, 봉투. 도윤이 집에 가봐야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제가 2시간쯤 다녀올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도윤이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죠. 도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 볼펜, 메모지.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옷장 서랍도 뒤졌어요. 양말, 속옷. 역시 없었습니다. 침대 밑을 봤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봉투.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천천히 뒤지기 시작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 걸렸어요.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서랍 뒤쪽에 뭔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떼어냈습니다. 노란색 봉투였어요. A사 크기의 두툼한 봉투. 무거웠습니다. 뭔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흑백 사진이었어요. 오래된 사진.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로 공사 현장이 보였죠. 한 명은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30살쯤 됐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9 삼거리 공사장. 원본 보관 중. 삼거리 공사장.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곳이었어요. 남편이 일하던 곳. 그리고 사고가 난 곳. 1979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건물이 무너졌어요. 3명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화장실에 가 있어서 살았죠. 하지만 그 후로 달라졌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내 잘못이야라고 중얼거렸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전 마지막 말이 생각납니다. 미안해. 도윤이한테 미안해. 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 다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기억을 더듬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그때 떠올랐습니다. 강민호, 신성건설 대표, 뉴스에 종종 나오는 사람이죠. 큰 건설사 사장, 그리고 도윤이가 다니는 회사가 신성건설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USB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도윤이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회계 장부였어요. 신성건설 내부 자료.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 비용 처리, 특별 지출, 조정 항목. 액수가 컸어요. 수십억, 수백억.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파일이었어요. 설계도면, 건물 설계도였습니다. 신성건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설계도 곳곳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 기준 미달, 안전도 부족, 구조 변경 필요. 도윤이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 워드 문서였어요. 제목이 내부 고발 자료였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성건설은 지난 10년간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자재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 시공을 했다. 담당 임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9년 삼거리 공사장 붕괴 사고 또한 고의적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강민호 현 대표는 안전 경고를 무시했다. 3명의 희생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이 모든 걸 알아냈어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장소에서. 우연일까요?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도윤 씨, 이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도윤이 목소리였습니다. 범죄라니, 그렇게 과격한 표현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 명이. 그리고 지금도 위험한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공사 현장 보고서 봤습니다. 안전기준 전부 무시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 당신 아버지. 최진수 씨 맞죠? 도윤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1979년 삼거리 공사장에 계셨던 분. 그분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침묵하셨죠. 왜일까요? 그건 돈을 받았으니까요. 입막음 비용. 꽤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아들 교육도 시키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증거도 있어요. 당신 아버지 계좌 입금 내역.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이 돈을 받았다고?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생긴 돈, 복권에 당첨됐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어요. 전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설마, 그게, 아니야.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도윤이한테 미안해. 그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USB를 뺐어요. 사진과 함께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도윤이가 이걸 숨긴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위험했습니다. 이 자료는, 그리고 사고, 정말 사고였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오셔도 됩니다. 네, 지금 갑니다.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안전한 곳, 은행 금고. 아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 제 집에 숨겨놔야겠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도윤이가 깨어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윤이 뿐이에요. 제발, 깨어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어요. 은정이가 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를 보고 있었죠. 어머니, 응,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은정이도 혹시 관련되어 있을까요? 남편 공사일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도윤이 상태는 안정적이래요. 다행이죠? 그래.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를 봤어요.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제발 깨어나. 그리고 진실을 말해줘.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은정이도 계속 병원에 있었죠. 밤에 집에 돌아오면 USB를 다시 확인했어요.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건설 현장 사진들, 부실 시공 현장, 철근이 부족한 기둥, 규격 미달 자재, 허술한 안전장치, 회계장부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돈의 흐름이 보였어요.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는 돈들, 수백억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주머니에 넣은 거죠. 이메일 파일도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도 예전 방식대로 진행하십시오. 자재비 30% 절감. 안전 점검은 형식적으로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문제 제기하는 직원 있으면 조용히 처리.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그리고 마지막 파일. 1979년 삼거리 공사장 관련 자료였어요. 당시 신문 기사 스캔본. 삼거리 재개발 현장 붕괴, 3명 사망. 부실 시공 의혹. 하지만 사고로 결론. 유족들 합의. 사건 종결. 합의. 돈으로 입을 막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서.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1979년 9월 15일. 최진수 명의 계좌. 입금액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편, 정말 받은 걸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괴로워했을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였어요. 양심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결국 가족을 택했지만 평생 괴로워했죠. 그리고 그 죄책감이 병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윤 씨 어머니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가운 음성. 누구십니까? 중요한 물건을 찾고 계실 것 같아서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USB 말입니다. 찾으셨죠?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당신들이 도윤이를 오해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경찰에 신고하겠어. 하십시오.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통화네요? 녹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 그리고 도윤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저 사람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USB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면담실로 오시겠어요? 무슨 일인가요? 환자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면담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어요. 뇌 활동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그럼 깨어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겠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윤이가 깨어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은정이가 없더군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며느리는요? 아까 전화 받고 나가셨어요. 전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를 봤어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깨어나야 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때 도윤이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어머, 저기. 간호사를 불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도 왔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좋은 신호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들려? 도윤이 눈꺼풀이 떨렸어요. 조금만 더 힘내.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깨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도윤이를 봤어요. 기다렸습니다. 깨어나기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숨기지 마. 무슨 일이야? 은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네. 신성건설. 심장이 뛰었습니다. 모레 도윤 씨 짐을 정리하러 오래요. 그리고 회사 자료가 있으면 돌려달래요.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은정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말해야 할까요? 은정아, 너 도윤이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었어? 은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최근에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남편 공사일지는 왜 갖고 있었어? 은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봤어? 내 가방에서. 그건 은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가 1달 전에 줬어요. 보관해 달라고. 왜?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거니까 잘 간직하라고만. 다른 건 없어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믿어야 할까요? 은정이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은정아, 나 뭔가 찾았어. 뭐요? 도윤이가 숨긴 거. USB랑 자료들. 은정이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요? 도윤이 집에서. 그게 뭔데요? 신성건설 비리 자료야. 부실 시공, 회계 조작 다. 은정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도윤 씨가 내부 고발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사고가 났어. 설마. 협박 전화도 왔어. USB 돌려달라고. 은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경찰에 가야 해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증거를 더 확실히 해야 해. 그냥 USB만 갖고 가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이가 깨어나야 해. 그리고 직접 증언해야 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그랬어. 곧 깨어날 거래.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군요. 그래.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안전할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USB를 갖고 있다는 걸.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 분명 잠갔는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서랍이 열려 있고 옷장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거죠. 급하게 침실로 달려갔어요. 매트리스를 들춰봤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안 돼.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잠깐, 저는 어제 봉투를 옮겼어요. 혹시나 해서 냉장고 뒤쪽에 숨겨뒀습니다. 냉장고로 달려갔어요. 뒤를 더듬었습니다. 있었어요.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숨겨야 해요. 은행 금고에 맡겨야겠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가 올까봐 무서웠어요. 문소리만 들려도 움찔했습니다.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동이 트자마자 은행으로 갔어요. 금고를 빌리고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제야 좀 안심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도윤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눈을 뜨셨어요. 잠깐이지만. 정말요? 네. 곧 완전히 깨어나실 것 같아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도윤이가 눈을 뜬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옆 대기실에서 졸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흔들어 깼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도윤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였으니까. 의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어요.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비쳤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했죠. 이름이 뭐예요? 도윤이 입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급하지 않아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을 하기는 힘든 상태예요.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성대 손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깨어난 게 다행이었어요. 은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도윤이 깨어났어. 정말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은정이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이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다행이야. 도윤이도 은정이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말을 못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목에 난 상처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내일쯤이면 간단한 대화는 가능할 겁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짧게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신성건설 법무팀 이재호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 말 없는데요. 최도윤 씨 건으로. 그건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도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뭐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최도윤 씨 사고 건으로 회사가 보상하고자 합니다. 보상? 네.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5억 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뭔가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말씀하세요. 회사 관련 자료가 있다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죠. 입을 다물 돈이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처럼. 만약 거절하면 남자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죠. 돌아가세요. 생각 좀 해보시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억 원. 받으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도윤이 치료비 걱정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양심은요? 진실은요? 남편이 평생 괴로워했던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돈을 받고 침묵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도윤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도윤아, 엄마, 목소리가 나왔어요.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말할 수 있어? 조금.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마.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USB 찾으셨죠? 응. 위험해요. 엄마, 괜찮아.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 도윤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알아. 다 봤어. 회사에. 알리면 안 돼요. 아직. 왜?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에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누군데? 이름은 나중에. 지금은 위험해요. 말하기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됐어, 쉬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었어요. 여보, 도윤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말할 수 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은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걱정했어. 저는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증인, 내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언제 나타날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은정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응, 도윤 씨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왜? 어제 회사 사람 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 은정이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은정이가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집에 방문했다고. 역시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응, 왔어. 합의하자고. 돈, 얼마? 5억. 도윤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맞네요. 너 아빠 얘기 알고 있었구나. 네. USB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 시작한 거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괴로워했던 이유 알고 싶었어요. 도윤아, 그리고
알았어요.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지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어떻게? 증인이 올 거예요. 곧. 누군데? 김 부장님, 회계팀. 그분이 도와주는 거야? 네. 같이 자료 모았어요. 위험하지 않아? 그래서 조심하고 계세요. 연락 오면 만나세요. 알았어. 도윤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것 같았어요. 쉬어. 엄마가 다 할게. 고마워요. 엄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은정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위험해요.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왜요? 돈 받고 끝내면 안 돼요? 저는 은정이를 봤습니다. 은정아, 내 남편이 목숨 걸고 한 일이야. 그냥 묻을 수 없어. 하지만, 그리고 내 시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하셨어. 이젠 끝내야 해.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도윤 어머니시죠? 저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회계팀 부장이요. 도윤 씨랑 같이 일했습니다. 증인이었어요. 아, 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요. 어디서? 서울역 3번 출구 앞 카페. 오전 10시.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혼자 오시고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진실을 밝힐 시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3번 출구로 나갔어요. 카페가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안쪽 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김상철 부장님이신가요? 네, 앉으세요.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김 부장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추가 자료입니다. 뭔가요? 도윤 씨가 못 구한 자료들이에요. 대표 비자금 계좌, 뇌물 수수 내역, 정치인 로비 명단.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저도 모았거든요. 10년 넘게. 왜? 이렇게 오래? 김 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서웠죠. 혼자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윤이가, 네,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죠. 김 부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사가 눈치챘을 겁니다. 알아요. 증거 잘 보관하시고 언론에 제보하세요. 언론? 네.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회사 쪽에 사람 있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경찰도? 네. 그러니까 언론 먼저 가세요. 큰 방송사로. 알겠습니다. 이거 김 부장이 명함을 줬어요. 제가 아는 기자예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윤 씨 좀 나아졌어요? 네.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전해주세요. 조심하라고. 네. 김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돼서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도요. 김 부장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파일을 가방에 넣었어요.
커피를 주문해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USB, 김 부장 자료, 도윤이 증언. 언론에 제보하면 회사는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돌아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누구세요?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할 말 없는데요.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조용히 하세요. 시끄럽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다른 남자가 차를 댔어요. 타세요. 싫어요. 소리를 지르려는데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아드님 병원 알죠?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온몸이 굳었어요. 차에 타세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됩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밖으로 나왔어요. 강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신성건설 대표, 사진 속 그 사람. 당신이, 네, 저입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강민호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 알았습니다. 최진수 씨, 좋은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우직한.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40년 전 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 지금 와서? 늦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3명이나. 강민호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거짓말.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럼 왜 계속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죠.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젠 빠져나갈 수도 없고. 변명 마세요. 강민호가 담배를 버렸습니다. 자료 돌려주세요. 싫어요. 그럼 아드님이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우리 대화 녹음했나요? 깜짝 놀라 가방을 만졌어요.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휴대폰은 차 안에 두고 오셨죠? 제 부하들이 그렇게 시켰을 겁니다. 비겁해. 비겁하긴요. 조심스러운 거죠. 저 죽일 거예요? 천만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안 해.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 목숨이 달렸어요. 자료만 돌려주세요. 그럼 10억 드리겠습니다. 아드님 평생 치료비로.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은 됩니다. 강민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하세요. 당신 혼자 이길 수 없어요. 해볼 거예요.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강민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답 주세요. 필요 없어요. 답은 정해졌어요. 안 돼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강민호가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저를 차로 데려갔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길 조심하세요. 비웃는 투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관까지 겨우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없더군요. 차에 놔두고 온 거죠. 아니, 빼앗긴 겁니다. 다행히 집에 예비폰이 있었어요. 개통했습니다. 은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 번호가 폰 바꿨어. 문제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 도윤이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는요? 응, 나도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 갈게. 조심해. 네, 어머니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부장이 준 명함을 꺼냈어요. 기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영, MBC 탐사보도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영 기자입니까? 네, 그런데요. 김상철 부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신성건설 건으로.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시간 말씀하세요. 오후 2시 여의도 공원. 알겠습니다. 그때 뵙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됩니다. 남편의 한을 풀어줄 시간, 도윤이의 용기에 보답할 시간,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 무섭지만 해야 했어요. 이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금고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김 부장이 준 파일도 함께 넣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에 들린 게 아니라 마음이. 이 봉투 하나가 수십 년의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의도로 향했어요. 공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오후 2시가 되자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최도윤 어머니시죠? 박지영입니다. 네.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기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자료 가져오셨나요? 네.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 기자가 안을 확인했어요. USB, 서류, 사진.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방송 나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를게요. 그리고 제 신원은 숨겨주세요. 당연하죠. 제보자 보호는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이번 주 안으로 방송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박 기자가 떠났어요. 저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방송이 나가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웠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기자 만났어. 곧 방송 나갈 거야. 정말요? 응.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혼자 하시느라. 당연한 일이야.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무서웠죠? 응.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 내 아빠를 위해서도. 도윤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박 기자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내 아들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40년 전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입을 다물었고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그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세상에 알려주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어요.
이틀 후 박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자료 확인 끝났어요.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갑니다. 정말요? 네. 단독 보도예요. 제목은 40년간 숨겨진 진실, 신성건설의 민낯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용기 내주셔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9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 방송은 대형 건설사 신성건설의 40년간 이어진 부정부패를 단독 보도합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나왔어요. 제가 제공한 자료들. 1979년 삼거리 공사장 붕괴 사고. 당시 3명이 사망했지만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본 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강민호.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강민호 현 신성건설 대표는 안전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나왔습니다. 도윤이와 회사 측 대화. 또한 최근까지도 부실 시공은 계속됐습니다.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직원이 의문의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병원 장면이 나왔어요. 도윤이 모습은 안 나왔지만 신성건설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뉴스가 20분 동안 이어졌어요. 끝날 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정이었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응, 보고 있어. 대단해요. 진짜 나왔어요. 그래. 도윤 씨도 봤어요. 너무 기뻐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다시 뉴스를 봤어요. 다른 방송사들도 속보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성건설 대표 긴급 소환. 검찰, 신성건설 압수수색. 40년 묵은 진실 드러나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신성건설 40년간 부실 시공. 대표 구속. 강민호가 구속됐다는 기사였어요. 임원들도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회사는 난리가 났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나요? 네. 검찰청에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1979년 사건도 재수사 들어갔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겁니다. 다행이네요. 남편분도 이젠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한 달 후 도윤이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네요. 응, 끝났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은정이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식사였어요. 어머니, 건배해요. 응,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강민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와 은정이도 함께였습니다. 강민호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권력도 돈도 이제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USB 내용, 회계 자료, 녹음 파일. 강민호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사람 목숨도 회사를 위해 희생시킨 겁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불가피? 안전기준을 어기면서요?
강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인으로 김상철 부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10년간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도윤 씨를 만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를 목격했습니까? 자재비 횡령, 안전기준 무시, 뇌물수수, 모든 게 대표 지시하에 이뤄졌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다음은 도윤이 차례였습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도윤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고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사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내부 고발 중단하라고. 거절했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고의였다고 봅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제가 도윤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언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최도윤의 어머니 오정숙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남편 최진수는 1979년 삼거리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사고 후 회사로부터 입막음 비용을 받았죠. 하지만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말이 미안하다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걸 밝히려 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을 위해 싸우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강민호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용서는 피해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다만 법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남편분이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이제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이끌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 증언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저도요. 드디어 끝났네요. 그래, 끝났어. 하지만 진짜 끝은 판결이 나온 뒤겠죠. 일주일 후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신성건설 임원들에게는 각각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또한 1979년 삼거리 공사장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명한다. 회사는 모든 부실 시공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라.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저 1979년 사고 희생자 유족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아,
평생 의문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미안합니다. 제 남편이 침묵해서 아니에요. 남편분도 피해자였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한 달 후 제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은정이, 김상철 부장, 박지영 기자,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축하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것을, 정의가 승리한 것을 축하합시다. 잔을 들었어요. 건배,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박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려고요. 도윤이도 회복해야 하고 새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직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잘 될 거야.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직 준비 중이에요. 신성건설은 이제 문 닫을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 회사는 사라져야 해요. 모임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모두 포옹했어요. 힘든 일 겪었지만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맞아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진실은 이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집에 남은 건 저와 도윤이, 은정이 뿐이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뭘. 당연한 일이야.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대단하세요. 내 아빠를 위해서였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도윤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해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남편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어나 차를 끓였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푹 잤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밝힌 후의 하루.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하루.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윤이가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저도요. 악몽 안 꿨어요. 그래. 다행이다.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산소 갈까요? 그래. 좋지. 오후에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사들고 갔어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왔어. 도윤이도 함께. 도윤이도 절을 했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당신 괴로움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도윤이를 잘 키워준 것. 그리고 진실을 알려준 것. 오래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 때까지. 엄마, 이제 갈까요? 응, 가자. 일어나서 한 번 더 절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산을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기자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어머니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대요.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책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용기를 얻고 싶다고. 저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책 제안이 들어왔대. 와, 대단한데요.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해 봐야지. 하세요, 엄마.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럴까? 네. 엄마 이야기는 특별해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책을 낼까 말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어요. 희생자 유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뉴스 봤어요? 아니요, 뭔데요? 신성건설이 완전히 해체된대요. 자산은 피해자 보상에 쓰인대요. 정말요?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진실규명위원회를 만든대요. 과거 건설 사고들 다시 조사한대요. 좋은 일이네요. 다 어머니가 시작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겠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함을, 양심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을. 3개월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새벽 3시의 전화였어요.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을 담은 제목.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니, 책 읽고 울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감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진실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책을 떠올려 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오정숙의 용기를 본받자는 말이 유행했어요.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강화됐어요. 건설 안전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기업, 단체, 진실과 용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학생이 물었어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강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새 직장 구했어요. 정말? 어디? NGO예요. 건설 안전 감시 단체. 좋네. 엄마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잘 됐구나.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의미 있게. 너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엄마가 더 대단해요. 우리 둘 다 대단한 거야.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끓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별을 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어요. 대답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40년의 한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과 함께하는 삶. 당당한 삶. 후회 없는 삶.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유엔에서요. 박 기자 목소리였어요. 유엔이요? 네. 국제 심포지엄에서 연설해 달래요.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제가요? 네. 어머니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렇군요. 하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저의 새로운 인생도. 도윤아, 이번엔 좋은 소식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음악, 진실의 음악, 용기의 음악, 그리고 사랑의 음악. 막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